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문제가 늘 이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교 쪽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결국 저는 최근 들어와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경제적 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유리천정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들의 진출이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경력 단절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저희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들은 30%,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는 여성들을 40% 반드시 이 기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이런 공공 부분에서의 이런 노력들은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분야로 많이 확산돼 가지고 결국 유리천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성평등 정책에서 중요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일보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성소수자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차별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그런 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그 성별 영향 평가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의 인식들이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캠페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성애적인 문제만에 한정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성평등적 개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성소수자란 게 그 보편적 어떤 성 개념을 갖지 않는 어떤 뭐 동성애라든지 양성애라든지 성 전환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페미니즘 해가지고 네, 네. 어떤 뭐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이런 기조가 강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러한 기조가 기존의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그 존엄이라든지 평등에 그 궤도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그 성소수자라든지 성에 대한 차별은 네, 네. 그 없애야 된다는 게 그 기본 기조고요. 다만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과 폭력은 금지돼야 되고 네. 어떤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을 차별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관악구에 여성 정치인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거대 양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그 여성의 그 의원 수가 그 공천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 수가 많을수록 정치가 안정된다고 그런 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공천들을 잘 지켜가지고 이게 정치권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준수해서 여성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성평등 관련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갈등이 결국 그게 치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평등이라는 부분을 성이라고 이 주체를 두고 하기 시작하면 더 갈등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나 이 가치를 자꾸 성별로 두지 않는 방향을 정책화하는 게 제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라고만 치부하다 보면 결국 남성들이 겪는 반대적인 또 차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평등이라는 부분은 성별의
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개개인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가치에 좀 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의 선거의 슬로건이 여성과 엄마를 위한 진보 정치입니다. 네. 관악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스웨덴은 46% 이렇게까지 가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런 이제 N번방 사건 이런 문제가 나고 있지만 더 많은 여성 의원, 생물학적인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보적 여성 의원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뭐 마더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중당의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은 이론은 남녀 동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제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자라고 해서 뭐 30% 할당제 이렇게 다른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중당은 반반 남녀 동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국회에서 실제 실현이 돼서 민중당의 후보자 비율이 50%, 여성 후보자 비율이 50%가 되는 그런 실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민중당이고요. 뭐 대표적인 그 여성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서는 정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이고요. 또 민중당 내에서 엄마들을 위해서는 한국형 마더센터법 그리고 이제 82년생 김지혁법 등을 통해서 육아보험법이라든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바로복직법이라든가 이것이 포괄되어 있는 82년생 김지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정책입니다.